I'm selling, I'm flying. 나는 항해를 한다. 나는 날아다닌다.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유. 오늘 시장이 무려 현재 70포인트의 하락입니다. 자, 장중 시황방송, 제가 12시에 시황방송하는데 오늘 조금 늦어버렸습니다. 예상보다도 훨씬 더 강한 하락이에요. 아침에 제가 241선 아니라 120일 라인 정도에서 지지 받지 않겠냐, 그 정도면 그랬는데 120일 라인은 큰형, 120일 라인은 큰형, 지금 2130 정도인데 넘어서 240일도 깨서 이제 200일 라인까지 2100포인트를 지금 장중에 이탈해 가지고 2092까지 와 있습니다. 상당히 심리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이제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는 오래 가지는 않더라 하는 거죠. 중국의 예를 보더라도 결국 그 오래 갈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경제를 일시적으로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경제 자체의 방향성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경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가 오랫동안 한 2년간의 침체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회복되는 순간이었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그 순간에 이제 중국에서 쇼크가 나왔고, 그것이 이제 일파만파 아시아를 지나서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바이러스라는 얘기죠. 바이러스. 우리가 바이러스 영화를 많이 봤지만 바이러스 영화에서는 굉장히 좀 극단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실제에서는 그렇게 뭐 극단적인 것은 나오지 않더라. 또 예전에 우리가 2000년도 이후에 여러 가지 사태를 겪었죠. 사스도 겪었고, 또 2009년도에는 우리 그 신종플루, 그 다음에 이제 메르스, 이렇게 쭉 거치면서 이제 지나왔는데, 그래서 신종플루나 또 메르스 사태나 또 사스 사태나 이런 여러 가지들 그 뭐 중간중간에도 뭐 여러 개 많았죠. 에볼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댕기열도 있었고, 요즘 뭐 댕기열이 더운 나라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또 댕기열이 유행한다 그래요. 댕기열로 해서 많이 죽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는 더운 나라 아니니까 댕기열은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런 사태가 나오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경제의 큰 흐름이 바뀌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었다라는 것과, 또 우리나라는 이제 비교적 방역 쪽에서는 좀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선진국이다. 그다음에 선진국이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그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좀 상당히 어려워요. 오늘까지 현황을 보게 되면은 아침에 좀 나아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오전에 확진자가 142명이었고요. 토요일날 빨간색으로 할게요. 142명. 토요일날 확진자가 142명이었어요. 142명. 토요일날 아침에. 그리고 일요일날 아침에 이게 이제 123명으로 약간 줄었죠.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말이죠. 오늘 아침에 좀 늘었습니다. 오전 10시 좀 지나서 발표가 됐는데 조금 늘었어요. 좀 늘었습니다. 이것이 좀 실망스러웠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가 161명. 어제가 좀 줄어들어서 오늘은 만약에 100명 이하로 내려온다면 상당히 증시에는 좀 도움이 될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늘었다라는 거죠. 토요일날 142에서 일요일날 123에서 오늘 아침에 161.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토요일날이 87. 그죠? 87이고 어제는 46이었어요. 46. 어제는 일요일이라 그런지 많이 줄었죠. 이게 이제 확진자가 줄었다는 게 검사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검사를 안 받으러 와서 그런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줄었고, 오늘 오후에 또 5시쯤에 다시 발표되는데 오후 5시 발표죠. 다시 발표해서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일 아침장에 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하여튼 161명 나온 것은 좋지 않은 부분이었다. 좋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기 좀 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10시 한 20분쯤 지나서 발표됐나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와서 오늘 12시 9분에 일단 오늘 저점을 찍었습니다. 저점은 2087까지 갔었네요. 여기 일본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전에 저점 라인까지 결국 오고 말았다라는 거죠. 오고 말았다. 그래서
달리 본다면 직전 저점 라인까지 왔으니까 다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저점 라인이 뭐냐면 중국의 신종 코로나 일단 그 설날 연휴 때, 춘절 연휴 때 엄청 해가지고 중국이 내려오면서 그 영향으로 2월 초에 바닥 찍었는데, 그리고 그 바닥에 또 와가지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후에 좀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내일은 더 좋아지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한번 바닥은 찍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바닥이 예상보다 더 내려오긴 했지만, 일단 어제 개발하기였고 금요일날, 오늘 월요일날 개발하기에서 심각하게 내려왔던 그런 모습이라서 일단 뭐 바닥은 찍은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망자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게 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사망자. 근데 사망자가 지금까지 발표된 사망자가 주로 그 청도의 병원 환자들, 청도에 있던 병원 환자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좀 몸이 좀 허약한 상태였다.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제 큰 어떤 충격이 있었고, 그거 외에는 그렇게 뭐 충격적인 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좀 심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기저질환이 있던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충격 파동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은 조기에 좀 정리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보다 먼저 사태를 겪은 중국은 한 방에 팍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왔죠. 내려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중국은 그냥 의연하고 계속 양복을 만들고 있고, 뭐 중국의 상해 증시의 지수를 갖다가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건 아니겠죠. 그래서 거의 다 원위치 돼가지고 이제 3,000포인트 위로 올라온 그런 모습이다. 그죠. 예, 그런 걸 감안한다면 한국 증시도 과하게 좀 하락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하게. 예, 또 오늘 그리고 하락의 주 이유가 결국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였고, 현물 매도. 또 현물이 이제 아침에는 선물 매도 같이 나왔습니다. 선물 매도.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아침에 같이 나왔다가 외국인들, 자 선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제 빨간 라인이 외국인 선물인데, 아침에 선물이 쭉 나오다가 바닥 찍고 지금 이제 회수 중이죠. 회수 중이라는 얘기는 외국인의 선물 회수한다는 얘기는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는 바닥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바닥 찍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 중이니까 이제 뭐 바닥 찍은 거 아니냐. 아직까지 이제 외국인의 현물은 아직까지 매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매도의 각도를 보게 되면은, 각도가 처음엔 가팔랐는데 이게 선물 강하게 나올 때죠. 그 다음엔 조금 약해지고 점점 약해지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이 이제 매도를 멈추고 다시 매수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물 매도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강도는 약해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으로 볼 때에 일단 뭐 오늘로 어쩌면 바닥 찍은 것이 있을 있다. 또 종가에는 2000포인트 위에, 혹은 이제 잘하면 2100 위에, 더 좋으면 2200 위로도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오후에 회복을 좀 점치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종목이 또 중요하죠. 종목이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종목이 흐름이 참 중요합니다. 종목이 먼저 앞서가죠. 근데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마스크는 아닌 것 같다. 마스크는 오늘도 아침에 상승 출발했지만 또 밀리고 있죠. 마스크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침에 상승 출발했지만 또 밀리는 모습. 웰크론 50 웰크론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갭상승했지만 매도의 자리이지 매수의 자리는 아니다. 밀리고 있고, 또 뭐 이렇게 깨끗한 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밀리고 있다. 모나리자 역시 밀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늘 오후장 끝날 무렵에 마스크 사는 건 어떠냐? 지금 보니까 장 마감에 사가지고 장 초반에 팔면은 무조건 먹더라. 그게 이제 지금까지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장 마감에 사서 내일 아침에 마스크주 팔면 먹지 않겠냐 이런 건데, 요것도 이제는 거의 마무리 같아요. 마무리 같아.
지금 모양을 보면 내일은 이게 개발학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개발학으로 갈 수 있다. 오히려 개발학으로 갈 수 있다. 이게 내일도 이렇게 수익을 주겠냐? 개발학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주의 장 마감 매수, 장 초반 매수, 매도, 그러니까 장 마감 동시효과 매수해서 장 동시 출발할 때 동시효과 매도. 요것도 이제 오늘은 이제 끝물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는 것이 지금은 또 사조우양, 신라 SG 이런 것들, 이 물고기주들이 좀 올라온단 말이죠. 물고기주, 사조우양, 신라 SG, 시푸드, 사조대림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 볼 때에 매기가지로 전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오늘 사조우양을 사가지고 내일 아침 팔면 어떠냐? 그것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것도 오늘 아침에 사가지고 뭐 먹는 건 좋았지만 지금 이제 저 정도로 뛰어간 모습에서 만약에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이라든가 오늘 제가 5시에 이제 발표된다 그랬는데 5시나 내일 아침에 발표될 내일 한 오전 10시 오늘은 오후 5시인데 추가 확진자가 좀 그 의미 있게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줄어들면 또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막판에 이런 걸 매수해가지고 가는 것도 쉽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가 이제는 쉬운 구간은 아니다. 어려운 구간이다. 그걸로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드린 것은 그냥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시장의 중심은 플랫폼과 전기차다 말씀드렸죠. 플랫폼과 전기차다. 네이버 카카오 내려도 조금밖에 안 내린다. 네이버 카카오 내려도 조금밖에 안 내린다는 거죠. 굉장히 견조하다. 카카오 견조하고 또 네이버 견조하고 뭐 플랫폼 종목에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NC소프트 이것도 뭐 별로 오늘 좀 올랐다 플러스까지 났다가 이제 밀렸습니다만은, 게다가 뭐 코리아센터도 이제 플러스 나다 밀렸습니다만은 이런 게 오히려 견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과 역시 이제 전기차 종목군들, 전기차 종목에서 쭉 말씀드렸던 전기차의 중심 종목을 여러분이 보면서 오늘 아까 아침에 내가 포스코 케미칼이 포스코 그룹에서 2차 전지 관련된 것은 다 포스코에 밀어주겠다. 포스코로 통합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재료된다 그랬죠. 오늘 같은 장에서 상당히 강하죠. 아침에 마이너스였는데 샀으면 먹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뭐 단기로 먹자고 하는 그런 이제 제 방송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 흐름들 2차 전지는 그래도 끈기 있게 끈끈하게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제 셀 만드는 기업이라든가 양극재나 음극재나 또 전해질의 첨부 같은 종목들도 좋죠. 별로 안 밀린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안 밀린다. 일지머티리얼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보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안정적인 게 2차전이다. 또 굉장히 안정적인 게 플랫폼 기업이다. 그런 맥락으로 두 맥락을 딱 붙잡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제가 테림포장 일단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이 강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가장 그 수혜를 받는 게 포장재다 그랬죠. 골판지 회사. 이제 테림포장을 아침에 이게 가장 거래 많고 인기 있다 그랬는데, 요것도 여러분이 매수하셨다면 또 먹었겠죠. 테림포장 먹었을 것이고, 또 삼보판지를 제가 또 언급을 했죠. 요거는 기업 내용이 좋다. 기업 내용이. 기업이 좀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상당히 기업 내용이 좋다 그랬는데, 요것도 아침에 사서 먹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기존에 다 알고 있는 마스크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았던 이런 이제 골판지라든가 그런 걸로 좀 승부하는 게 낫지 않았겠냐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이제 또 내일 이후에는 요것들도 쉽지는 않다. 물론 골판지 회사들은 또 기업 내용도 좋아, 실적 좋은 회사들이에요. 뭐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쉽지는 않다. 이제는 쉽지는 않다. 그런 것까지 이제 염두에 두면서 아침에 그 좀 셌던 그 온라인 교육주들이 확 밀려버렸죠.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또 온라인 교육도 아침에는 그럴듯하게 보였는데 확 밀려버렸으니까 단기 매매는 이렇게 큰 악재가 나와가지고 이런 때는 단기 매매 쉬운 게 아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결론인데 뭐냐면은 어쨌든 지수가 많이 내렸잖아요. 많이 내렸죠. 오늘 2087까지 찍고 지금 2098까지 바닥에서 한 10포인트 이상 좀 올라오는 중인데, 많이 내렸으니까 틀릴 거 다 틀렸다. 신용 다 틀리고 틀릴 거 다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바닥을 그 코로나가 찍어준 거 아니냐. 바닥을 확실한 바닥, 확실한 매물 소화, 또 잠재 매물, 불안한 매물 다 소화시켰다. 바쁜 신용 매물 다 털어버렸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비가 온 뒤에도 단단해지듯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자.
그런 면을 보신다면 이제 시장 대응이 오히려 훨씬 더 낫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플랫폼 기업과 전기차를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주는 재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도 뭐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뭐 5% 정도, 평균 5% 정도 하락이네요. 근데 상당히 강한 하락인데 어쨌든 요건 기다려야 된다. 신용은 제가 투자하지 말라 그랬죠. 신용 투자는 이 급등나기 시기에 신용 투자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용 투자하지 마시고 그렇게 투자하시면 되겠다. 자, 오늘 오후 5시에 발표되는 오후에 코로나 19 관련된 코로나19 관련된 우리나라 그 상황을 다시 보고 또 내일 아침에 상황들 이 두 가지가 어떤 이제 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것이다 보는데 결론은 제가 볼 때에 거의 바닥은 찍은 것 같다. 거의 오후에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제가 유튜브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종목들 내용들 뭐 전기차가 어떤가 또 대북주가 어떤가 이런 거 다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인천요 클릭하셔서 인천요 해서 거기에 구독 눌러놓으시면 쭉 제가 녹화할 때마다 나오니까 아침 7시 50분 낮에는 낮 12시 오늘 좀 늦었습니다만 낮 12시 저녁에는 밤 9시 이렇게 3번 제가 방송하니까 그거 참조해 가지고 대응 바랍니다. 감사합니다.